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혹시라도 감자 스마일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들 때문에 감사 스마일입니다를 강조합니다. 네, 6월 3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끈기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지점에서 성공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다. 에드워드 에글스턴. 감사 스마일은 끈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지금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하시라는 말씀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6월 3일 토요일 아침 방송을 갖다가 준비하다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갈 것 같다. 감사스마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가고 고양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배드타운,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고양시가 많은 것들이 변모하게 될 겁니다. 그 시발점이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대곡 수서선이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 어떤 분이 대곡 수서선 언제 개통하느냐고 저에게 또 물어봐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신문의 한상봉 기자님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활, 제2의 송도 판교 체질 바꾸는 고향 신문 기사를 토대로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 이동환 고향 특례시장 취임 1년 글로벌 자족도시 실현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북부 최초 추가 후보지로 지금 낙점이 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이 시장님께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기 북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금 낙점이 됐고 지금 영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및 반도체 등 5대 전략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업 및 인구 유입을 선순환을 갖다가 하는 이런 구조가 기대가 된다. 이동환 현 시장님께서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공무원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도전해서 창릉천 정비사업비로 3,200억을 지원받게 됐고요. 이때 당시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행안부가 주최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공모에도 참여해가지고 480억 원대 강내 제2 배수 펌프장 건설공사 사업비도 받게 됐고요. 또 국토교통부의 탄소공간 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 수요기관 공모에도 참여해가지고 210억 그리고 7월 1일 취임 후에 약 4,500억에 달하는 국가지원 사업비를 끌어내는데 성공했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이동환 시장님 때문에 이 방송을 갖다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는 앞으로 이동환 시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다음에 이제 고양시가 더 나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또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양시는 JDS 지구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일산 서구의 대화 벚꽃동 일대 JDS 지구에 약 250만 제곱미터, 한 800만 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진은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의 그런 전경의 모습입니다. 정말 멋있고요. 이쪽이 이제 킨텍스인 것 같은데요. 킨텍스 전시관 같고 이쪽이 이제 대화마을 같은데 아무튼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 포함해가지고 CJ 라이브시티 그리고 고향방송 영상밸리 또 장항지구 여러 가지로 앞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고양시가 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서울로 통근하고 잠만 자는 배드타운이라는 이런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대기업, 대학 등의 인구 집중 유발시설을 제한받는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또 오히려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만 정말 때려짓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지구, 원흥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덕은도시 개발구역까지 전부 다 아파트만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것들이 오명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양시는 인구만 많고 지금 인구가 고양시가 지금 109만 명입니다. 109만 명. 조만간 뭐 110만 명이 넘어가겠죠. 인구만 많고 일자리는 없고 성장은 저조한 빈곤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불편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국내 최대 국제 전시장이 킨텍스인데 이 킨텍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킨텍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왜냐하면
킨텍스에서 와서 전시만 하고 여기에 체류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주변에 있는 상권들도 좀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반쪽짜리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킨텍스 지하로 해서 제2의 코엑스몰도 지금 준비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을 또 제가 더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양시는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방송 영상밸리, 영상문화단지, IP 이용 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CJ 라이브시티 등 여러 가지 국가 공모 사업을 쟁취해가지고 공사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완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완공이 된 거는 킨텍스 전시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킨텍스 제3전시관도 하루속히 지금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동환 시장께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구조와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면 내년 말 발표 예정인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과 그 다음에 관과 민관 의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에 가해지는 중첩 규제를 피할 수가 있고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은 물론 핵심 전략 사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유망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로 이어져서 판교라든지 송도처럼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사 스마일도 충분히 고양시는 한류의 중심도시, 국제도시, 세계화 도시로 갈 수 있다. 그 시발점이 저는 이제 교통망이 이제 확충되는 대구 소사선 개통과 내년 GTX-A 개통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통망이 확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경제자유구역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낙점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받기 위해서 5대 추진 전략을 세웠는데요. 글로벌 K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컬처, 마이스, 반도체 이 5가지를 갖다가 목표로 세웠는데 저는 이 반도체 부분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단 고양시에서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은 이 스마트 모빌리티, 드론 및 UAM 선도 도시로 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바이오라든지 컬처, 마이스, 반도체도 같이 병행해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 고양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업이 유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영상 미디어 콘텐츠, 가상 메타버스까지 포함해가지고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그러면서 관광산업까지 연계가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고양 드론 앵커센터 내 실내 비행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화전 국방대학교 있는 부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화전역 쪽으로 해서 항공대학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드론 및 UAM을 갖다가 연구하고 또 실증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센터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첫걸음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K 스마트 모빌리티는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UAM, 드론을 특화해서 동북아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거점이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드론 앵커센터, 드론 비행장, 한국항공대 등 고양시만의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얼마 전에 이동환 시장께서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양시가 스마트 도시로 가는데 도심항공교통까지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스마트 도시로 지정을 받았어요. 선도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도심항공교통인 버티포트를 갖다가 또 예산을 따와서 킨텍스 일대에 지금 UAM 버티포트를 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K바이오는 국립암센터, 일산 동국대병원, 차병원, 일산병원, 명지병원, 일산 백병원 등 6개 대형 병원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정밀 의료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고양시가 최근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진흥회라든지 업무 협약을 맺어서 고양 경제자유구역에 롱제디피 혁신 허브를 조성해서 앞으로 장수를 위한 기술 연구 개발과 제품 생산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생명공학 협력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 같고 또 더 나가서 이제 K컬처, 한류의 중심도시 고양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문화 영상, 방송 영상, 미디어 산업이 같이 접목이 되는데 상암에서 일산까지로 연결되는 이 영상 미디어 이 벨트로 해서 나가면
충분히 불가능하진 않고 지금 현재 CJ 라이브시티가 지금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데 하루속히 재개가 되기를 감사스마일이 기원드리면서 또 이런 부분도 오늘 또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이동환 시장님께서 취임 1년 동안 중앙정부 유치 사업을 이렇게 지금 따왔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일단 이 사업, 창릉초 통합하천 사업, 강매 자연재해 이염 개선지구 정비 사업, 2023 거점형 스마트시티, 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지금 예산이 400억입니다. 여기 스마트시티가 뭐 1기 신도시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시범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에 컴팩트시티, 스마트시티로 같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탄소 공간지도 기반 기술 개발로 해서도 210억, 그다음에 KUAM 수도권 실증 노선 및 버티포트 구축으로 해서 53억. 이게 뭐냐면 UAM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이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말 그대로 이제 비행장, 그냥 UAM 비행장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킨텍스로 해가지고 아마 이게 버티포트가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K 디지털 플랫폼도, 그리고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그리고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관련해서 이렇게 정부로부터 예산을 갖다 왔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고 고양시가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족도시, 글로벌 자족도시, 한류의 중심도시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고양시가 중첩 규제 현황이 이렇게 많습니다. 군사시설 보유구역으로만 지금 37.3%, 개발 제한 구역으로만 42.3%로 이렇게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가 정말 이렇게 경제자유구역 지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족도시로 가기에는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경기 북부, 경기 남도랑 경기 북도랑 이렇게 또 분도가 또 된다라고 했을 때도 고양시가 고양 특례시로서 또 경기 북도의 으뜸 경제 특례시로서 갈 수 있으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이 같은 전략은 미래 혁신 기술을 집약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 생태계,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몰려들고 2030 세대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고향 특례시, 경제 특례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현 이동환 시장이 포함해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의회, 고양시 의회까지도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여야를 다 떠나서 고양시만 좀 바라보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좀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에 고양시의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찾아서 벤치마킹을 했다. 고양시 기업유치특별위원회라는 게 고양시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양시 의회에서도 힘을 좀 모아서 같이 민관의회, 민관군이 아니라 민관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지만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받기가 쉬워지고 더 나아가서 고양시가 경제자족도시 그리고 경제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윤남 기업유치 특위위원장님께서는 고양시는 성남 용인시와 달리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로 묶여 있어서 발전에 한계가 있다.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탈바꿈하려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절실하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를 전폭 지원하고 지정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정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서 고양특례시 의회에서 이렇게 찾아서 정말 벤치마킹하는 모습들을 제가 또 찾아보면서 꿈이 아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오늘 강하게 오늘 이야기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리를 좀 해드리면 고양시 지도를 갖다 좀 보고 말씀드리면 일산 서구, 동구, 덕양구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가오리 모양으로 저는 생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시가 서울과 또 붙어 있으면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또 강서구랑도 또 맞닿아 있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서울 생활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접경 지역이라든지 군사보호구역, 그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이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중첩규제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양시 시장님의 의지로만 될 수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 의회에서라든지 또 시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몇 가지 생각을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 특례시의 미래는 정말로 밝습니다. 감사스마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새로운 용산 시대에 가장 빛이 날, 가장 빛날 고향 특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경제 자족 특례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태국 소서선이 6월 말에 개통을 하고요. GTX-A도 내년에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킨텍스 제3선지가 CJ 라이브시티, 고향 방송 영상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또 신분당 서부 연장, 창릉 3기 신도시, 창릉 여러 가지 또 JDS 지구, 또 대곡 역세권 개발까지 이런 것들이 다 꿈이 아닌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대곡 소사선이 개통하는 그런 시발점에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가 천지개벽을 첫 번째로 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제가 언급 안 했는데 이제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2025년에서 2026년 정도가 되면 또 완공이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뭐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꼭 되어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리라 믿고요. 글로벌 경제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양시 기업유치특별위원회, 민간 기업유치특별위원회에서 같이 고양시 뭐 예를 들어서 시에서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시민들과 민, 관, 의회까지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힘을 모아야지만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또 되면서 더 나아가서 고양시가 제2의 송도, 제2의 판교, 그리고 성남시와 용인시 못지않은 그런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의 집값이 9억이 넘어가네, 10억이 넘어가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했을 때, 아니 고양시의 집값이 왜 9억이 넘어가고 10억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서울은 왜 20억, 30억이 되는 게 맞고 왜 고양시는 9억이, 6억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3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접하면서도 왜 뭐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 지역이 고양시보다 아파트 값이 더 비싸고 부동산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근데 서울과 맞붙어 있는데 왜 고양시는 그렇게 될까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고양시이기 때문에? 서민들만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꼭 지정이 돼야 되고, 감사스마일 생각은 글로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는 없다. 시장이 포함해가지고 시민들과 그리고 의회가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힘을 모아서 정말 고양시만 바라볼 수 있고 고양시만 생각을 하고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6월 3일 토요일 날 아침에 이야기 좀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갖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갖다 드리고 싶지 않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오로지 고양시의 미래, 고양시가 서울보다 더 살기 좋은 고양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 감사스마일은 계속해서 고양시에 관련된 소식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고양시는 언제까지 배드타운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고양시도 충분히 용인시와 수원시, 화성시처럼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긍정의 힘을 믿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긍정의 힘을 좀 보태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양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이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컬처, 마이스 반도체,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까지 해서 나간다고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해외에 있는 우수에 있는 기업들도 고양시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이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보니까 징검다리 연휴가 있다 보니까 6월 5일 날 또 연휴 기간에 또 많이들 이동하실 텐데 날씨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실 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감사스마일 6월 5일도 변함없이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